자, 여당은요, 선대위를 이재명이 넘겨받아가지고 재편에서 며칠 전에 다시 출발한다고 했고요. 어제는 여당 당직자 송영길 빼고 대표 빼고 일괄 사퇴했습니다. 송영길이도 대표 해봤자 그냥 대표로서 권한도 없습니다.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당직자들이 지지율 정체 초심으로 쇄신한다. 그래서 이재명이한테 다 넘겨줬고 이재명이가 대선 승리한 용단에 감사한다. 그래서 새 사무총장을 이재명이가 지사람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대위도 일단 새롭게 출발한다면서 내부에 주요 직책 임명을 안 했는데 곧 개편해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성남파가 여의도파를 지금 충돌해서 제압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젯밤에 또 김종인과 단판 짓는다고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고 총괄위원장 비워둔 채 선대위를 오늘 가동한다는데 그야말로 그놈의 선대위 가동하는데 지금 3주째입니다. 자, 그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에는 기가 찰 노릇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의 대변인을 하는 임성호라고 지난번에 나는 국대다 해가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해가지고 경선 끝에 뽑힌 임성호라는 대변인 분명히 이준석이 따까리죠. 야가 윤 후보 선대위 인선과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 대놓고 최근 선대위 구성 과정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있나? 명단에 오르는 내리는 분들이 어떤 신선함과 감동을 주고 있나? 솔직히 요즘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 답답하다. 몇 개월 전만 해도 활력 넘치던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근데 야도 웃기는 아예요. 어리니까 모르겠지만 그 당에 원래 신선한 엔진이 가동된 적이 하나도 없고 그 임성호 네가 젊은 애들 배제시킨다고 윤석열이한테 뺐다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에 누구를 하더라도 지금 오르내리는 사람들이나 그 당에 누구를 대신 임명하더라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정치판에 그야말로 초장에 기어 들어와서 정치꾼 된 젊은 애를 앉힌다고 새로운 새신 선대위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연일 눈물 흘리고 엎드리는데 쇼라고 하고 침 한번 뱉고 말겠지만은 솔직히 저게 무섭다. 경선 이후 우리 당은 줄다리기와 기싸움으로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게 아니냐. 상대 후보에 맞서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나. 몇 주 전만 해도 물밀듯이 밀려오던 청년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 않은가? 원래 그 당에 물밀듯이 밀려오던 청년이 없었어. 그 전부 사기고 장난이고 조작이라는 거야. 선거 브로커들이 장난친 거라고. 그래서 혹시 이재명을 찍을 거야. 어쨌든 우리 당을 찍을 거잖아라는 안이한 생각에 청년들을 방치하고 있다. 결론이 이거예요. 자, 지를 중심으로 한 당에 있는 천년 인맥을 중시하지 않고 왜 윤석열은 나이 든 사람들로 가고 있냐. 즉 이준석과 그 주변 젊은 애들을 앞장 안 세우고 되겠느냐라는 그야말로 이준석의 사주받은 비판이죠. 이 비판의 일면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웃기는 짜장을 하고 있다는 거야. 당의 대변인이랑 이 대변인이라 해봤자 의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쇼해가 뽑아가지고 소모품으로 하고 있는 피도 안 마른 애가 가덕이나 개판 5분 전인 저 당에다가 대고 이제 또 비판까지 가세했어요. 이 비판의 배경에 이준석이 없었다고 난 보지 않습니다. 당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하고 오만한 글이라고 하면서 못난 성격이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거짓말은 못하겠다. 이 글이 당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14대 1의 경쟁을 뚫고 1위를 차지해서 당 대변인으로 발탁된 자라고 합니다. 자, 이 당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저도 불만이에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당에서 대변인까지 나서서 이 짓을 하면 이것은 적합해. 그야말로 저것이 무너지는 정당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임성호라는 애가 이준석이 인맥이라는 거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뽑아서 1등인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애가 대놓고 후보를 까고 당 안에서 지금 자중질환이 일면 일수록 답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비판은 밖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김종인이 하나도 정리하지 못하고 당의 당권조차도 후보가 장악하지 못한 채 30대 이준석이한테 놀아나고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야당은 후보에게 당의 정권을 몰아주고 선대위 정권을 몰아줘서 빨리 결정하지 못하고 이 난리를 어젯밤에도 김종인이 만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쓰레기라도 좋고 짬뽕이라도 좋고 짜장면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정리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당에서 지금 이준석이가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교묘하게 김종인이하고 간부 동맹을 맺고 김종인이를 받아라. 총괄 선대위원장을 시켜라. 나는 상임 선대위원장을 한다. 우리 무시하고 네 대통령 당선 안 된다. 애를 미기고 있어요. 여기에는 윤석열의 책임도 상당히 큽니다. 난 당에 있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하겠어요. 윤석열은요. 검찰에서 검사들하고 어울려 다닐 때 어깨에 힘주는 데는 탁월했을지 몰라도 정당이라는 조직에 들어와서 대선 후보가 되었으면 며칠 만에 당의 이야기에서 당 대표 빼고 당권은 내가 다 장악하겠다고 뺐고 그리고 선대위 권한도 내가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뭐라고 쫑알거리고 김종인이 대변인을 하고 씹고 다니면 당대표 경고한다고 앞으로 그러면 당대표에 대해서도 그냥 있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짓고 뭐라 해도 짓든지 말든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윤석열이 지금 이준석과 김종인에 놀아나다 보니까 이준석의 똘마니에 의해서 지금 조롱까지 받는 형국이 됐다는 거예요. 위기의 본질은 윤석열 본인에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김종인을 욕할 필요도 없고 이준석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윤석열 스스로가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지금 한간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윤의 리더십에 대해서요. 윤은요, 당 내부를 빨리 장악해야 된다. 그리고 당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윤석열을 바꿔치지 못할 바에야 지금 윤으로 가야 된다. 지금 업무와 공작에 매우 능한 여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번 보세요. 이재명을 바꿔치우고 후보 교체하자는 논리도 지금 많이 퍼져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이야기들 이재명을 바라보는 우려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고 당과 선대위 권한까지 넘겨주면서 일단 그렇게 해서 가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똥당 내부에 벌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예, 똥당에 지금 사실은 무슨 놈의 이 당의 힘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솔직히 저 똥당에 의원이라는 게 있어야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의원들 한 100몇 명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투쟁할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고 대선에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각오조차도 없이 오로지 그냥 선거에서 다시 지 배지 달거나 아니면 지자체 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나 해먹거나 안 그러면 거기서 공천권 행사하는 데나 관심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은 이기도 그만 지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후보 나와서 확정된 후보 나와서 설치니까 귀찮고 성가신 겁니다. 거기에다가 저 이준석이 처음부터 내 간첩이라 그랬죠.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번 대선에 졌다면 전적으로 제 책임이 제가 볼 때 90%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을 물어다가 장난치는 것도 제예요. 제 뒤에 누가 있느냐? 유승민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물밑으로 어디하고 교신하고 있냐? 세월이 지나면 나올 거라고 봐요. 오래 비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저런 거 하나 정리도 못하면서 대통령 해먹겠다고 대한민국의 엘리트 검사라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인이한테 또 끌려다녀요. 어젯밤에는 또 왜 만났어요? 어젯밤에 만나서 뭐가 있었습니까? 어젯밤에 만나서 김종인이한테 또 뒤통수 맞지 않았어요? 심지어 21일 날인가는 윤석열이 직접 김병준이 데리고 가서 김병준이 미안하다 잘하겠다고까지 말을 했는데도 김종인이 털었습니다. 저 영감의 머릿속에는요. 저 영감이 박근혜나 또 문재인이 만나서 왜 맨날 털어졌겠어요? 아주 사람에 대해서 진을 빼도록 만드는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주변 사람을 넣어가지고 말을 장난을 치고 또 말을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마치 맡겨놓은 보따리 찾아란 듯 권한을 다 내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가 되고 대권을 갖다가 가겠다는 사람이 저 사람을 마지못해서 썼다가 저 사람에게 지금 온갖 시달림을 다 당하고 결국은 나중에 갈라서는 길을 택한다는 것. 그러면 저 사람이 도대체 시대 정신을 꿰뚫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정치 기술자입니까? 뭐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매달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과대평가받은 자신의 가치를 갖다가 확산시키고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끝없이 한마디로 상대를 압박해서 결국 자기 목적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박근혜한테 와서도 결국 대선 이기고 팽당했고 문재인한테서도 총선 한석 이기고 팽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치를 같이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다. 자, 어제도 윤석열이가 김종인을 만나서 회동을 했는데 그런데 김종인의 이런 회동의 배경에는요. 김종인 측이 만나자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니까 애매하게 말하면서 언론 노출만 시도했고 그래서 만나고 온 윤석열이가 어제 김종인을 제외하자고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시간을 좀 더 갖겠다 했지만은 감정의 골은 그냥 깨진 만큼 깨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이런 자리에 차라리 저럴 것 같으면 비공개로 만나야 될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 김종인은 인상 쓰고 있고 윤석열은 웃는 모습을 연출하고 개쇼만 해놓고 지금 개망신을 또 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과 김종인이 원하는 것은 실체는 뭐냐? 왜 대변인을 시켜서 공개 저격하나? 이거의 본질은요. 결국 윤석열이 떨어뜨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자들에게 놀아나는 것도 윤석열의 그릇이고 이 나라 국민의 운명이다 생각합니다.